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10주년을 약 한 달 앞두고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또다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본 전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13일 오후 11시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3으로 추정되는 강한 지진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번 지진으로 150명이 넘는 부상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는데요. 일본 내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의 충격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규모의 여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번 15일 일본 기상청도 향후 일주일 정도는 최대 진도 6강 정도의 지진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죠. 결국 현재 일본 동북 지역 주민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첫 지진이 있었던 3월 9일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는 큰 피해가 없었지만 이틀 뒤인 3월 11일 진도 9.1의 거대 지진이 일어났고 이 지진으로 최대 39m에 이르는 쓰나미가 덮쳐 15,000여 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 발생 이후 엉뚱한 곳에서 논란이 생겼는데요. 바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선인이 독을 풀었다는 인종차별성 가짜뉴스가 확산된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지진 발생 직후 소셜미디어에서는 조선인 등 일본 내에서 차별의 상징어들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특히 마을에 우물이 있는 시대가 아님에도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타고 있다는 악성 루머가 또다시 번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니치 신문은 이에 대해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에서 발생한 강진을 둘러싸고 또다시 차별적인 발언과 루머, 불확실한 정보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각종 소셜미디어에 난무했다며 재해 때마다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 내에서는 자연재해 등 각종 재난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한국을 겨냥한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 왔는데요. 그리고 그 시작은 19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당시 도쿄를 중심으로 한 관동 지역에 발생한 규모 7.9의 대규모 지진이 조선인 대학살로 이어지는 말도 안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었죠. 당시 대지진은 화재로 이어졌고 도쿄와 요코하마 지역을 비롯한 관동 지역 일대가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또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14만 명을 넘고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사람까지 모두 합쳐 340만 명에 달하게 되자 당시 일본 당국은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결국 극심한 사회 불안으로 인해 일본 내에서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한국을 식민 지배하고 있던 일본은 재난의 화살을 한국인에게 돌리기 시작했고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킨다, 조선인이 방화를 저질렀다, 우물에 조선인이 독을 넣었다는 등의 전혀 일말의 근거도 없는 유언비어를 유포하게 됩니다. 이후 경찰까지 나서 조선인을 포함해 조선인으로 의심받았던 중국인이나 심지어 일본인까지도 무자비하게 학살하게 되죠. 이 당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최소 3,000명에서 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마이니치 신문은 이번 지진 이후 퍼진 유언비어에 대해 지난 1923년 관동 대지진 당시 퍼진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소문을 흉내낸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그러면서 관동 대지진 당시에 비해 지금은 정보의 확산 속도가 현격히 빠르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동 대지진 때와 달리 이번 지진 직후 퍼진 유언비어가 빠르게 확산된 이유는 바로 소셜미디어 때문이죠. 한편 일본 내에서 재난이 일어난 직후 한국을 겨냥한 유언비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 슈리성 화재가 일어난 직후 거짓 소문이 확산된 것인데요. 당시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와 트위터에는 제1조선인이 한 짓이라고 주장하거나 중국인이나 한국인에 의한 방화라는 증오 발언이 잇따라 게시됐었습니다. 이 역시 이번 지진 이후 발생한 유언비어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근거조차 없는 단순히 한국의 분을 풀려고 하는 거짓 주장이었죠. 더욱이 당시 한국에 출장 중이었던 다마키데니 오키나와 지사를 근거 없이 비판하는 영상까지 확산됐는데요. 해당 영상에는 다마키가 한국으로 대피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 비난 타겟이 오키나와 지사까지 퍼진 이유는 다름 아닌 자국 정부의 대한국 수출 규제 때문이었는데요. 앞서 2019년 9월 다마키 지사는 정부 정책 때문에 오키나와 관광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한국의 일본 여행 보이콧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 일본 우익 네티즌들은 다마키 지사가 한국 편을 든다는 주장을 제기했었죠. 결국 일본 내에서는 일본 슈리성 화재가 한국인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자국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든 다마키 지사까지 함께 책임을 전가하면서 비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대형 사고가 있을 때마다 혐한 주장이 퍼지는 것에 대해 일본 우익 세력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일본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에서 혐한이라는 개념이 매체를 통해 처음 등장한 것은 1992년을 전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한국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서적들이 출간되고 일본 극우 언론들이 이 서적들을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 혐한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굳어진 것인데요. 특히 2005년 출간 직후 30만 부가 팔린 만화 혐한류는 대표적인 혐한 서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전문가들은 이 책으로 인해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것과 대중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쓸 것이라는 혐한 서적의 2대 원칙을 수립해
성립했다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후 일본 내에서 생각보다 보편적인 관념으로 자리 잡은 혐한 감정은 최근까지도 전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출판업계가 혐한 소재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관련 내용을 출판하기만 하면 막대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게다가 1990년대 이후 버블 경제 붕괴로 몰락한 일본 출판업계의 불황으로 자극적인 혐한 콘텐츠가 더욱 인기를 얻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일본 내에서 혐한 여론이 잇따르면서 정치권에서조차 이를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2016년 취임한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선 도쿄에서는 매년 9월 1일 1923년 관동 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학살 희생자들을 위한 추도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도쿄 도지사도 이 행사에 조선인 희생자들을 위한 추도문을 보내왔죠. 하지만 보수 성향인 고이케 도지사가 2016년 취임하면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추도문을 전혀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이케 지사는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고 이는 역사가가 푸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당시 일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전임 도쿄도지사들의 모든 행보를 뒤집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일본 내에서도 고이케 지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관동 대지진 추도식 실행위원장인 미야카와 야스히코 변호사는 지난해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이케 지사가 2017년부터 추도문을 보내지 않는 데 대해 역사인식이 투명하게 비쳐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차별을 부정하지 않는 일은 차별에 대한 가담으로 보는 분위기라면서 고이케 지사는 중립이 아니고 한쪽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심지어 고이케 지사는 추도식 불참은 물론 지난해 추도식을 위한 장소 사용 역시 불허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심해지자 도쿄도는 입장을 다시 바꿔 추도식 장소 사용을 허가했죠. 그런데 고이케 도지사 외에도 최근 일본 여권을 중심으로 혐한 기류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일본 교도통신은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보수층 여론에 신경을 쓰는 스가 정권이 혐한 감정을 조장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도통신은 한국을 깎아내리는 일본 정부 내 목소리가 잦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실제 자민당 핵심 간부 중 한 명인 시모무라 하쿠분 정무조사회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해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을 무시했고 상궤를 벗어난 판결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은 국제법이 통용되지 않는 국가라는 우려가 일반화하고 있다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일본 네티즌들과 극우 세력이 쏟아내는 혐오 발언들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과거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특히 지난 2015년 일본 극우 네티즌들이 시리아 난민 소녀를 공짜를 밝히는 무임승차자로 비하한 만화를 인터넷에 올렸다가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일본인 네티즌 하스미 도시코는 남의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예쁜 옷을 입고 럭셔리한 삶을 살고 싶다. 그렇다. 난민이 되지 않은 메시지가 담긴 난민 소녀의 만화를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영국 BBC 방송 등 외신들과 국제인권단체를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는데요. 당시 하스미 도시코가 그린 만화의 원본은 국제구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가 레바논의 난민촌에서 찍은 6살 시리아 소녀의 사진이었습니다. 하스미는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소녀의 사진을 비웃는 듯한 모습으로 바꾸고 글을 넣어 원본을 왜곡해 만화를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죠. 결국 당시 온라인에서 이 만화가 빠르게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만화가 인종차별적 혐오 조장 게시물이라며 페이스북에서 삭제를 요구했고 전 세계 10,000명이 넘는 네티즌의 찬성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또한 만화에 사용된 원본 사진을 촬영한 자원봉사자는 이처럼 비뚤어진 편견을 표현하기 위해 무고한 아이의 모습을 골라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충격과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비판 여론의 목소리를 보탰고 세이브 더 칠드런 측도 성명을 통해 전후관계를 무시하고 이 소녀와 소녀의 가족 그리고 모든 난민들에게 극히 모욕적인 방식으로 이 사진을 이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일침을 날렸습니다. 이같이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만화를 그린 하스미는 게시물을 내렸지만 BBC와의 인터뷰에서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좌파 운동가들이라는 궤변을 쏟아냈는데요. 또한 하스미는 당시 나는 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정치적 만화를 많이 그렸다며 그래서 그들이 나를 표적으로 삼은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하스미는 이 만화 외에도 한국인 위안부와 한국인 역대 대통령 등을 비하하는 만화를 여러 차례 인터넷상에 올리는 등 혐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퍼뜨려온 장본인이죠. 더욱이 최근에도 위안부를 왜곡하고 부인하는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하버드 로스쿨 교수의 논문에 대해 미국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논문이 논란이 되자 하버드 대학교 내에서 반박 성명이 나온 데 이어 미국 정치권과 학계까지 위안부를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김 미국 연방 하원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램지어 교수 주장은 진실이 아니라며 피해자들의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고 미셸 박스틸 의원도 역겹다는 단어를 사용하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우익 세력의 혐한 발언들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자 일본 내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차별적 발언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생겨나고 있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된 아이치 트리엔날레 예술감독을 맡았던 쓰다 다이스케는 혐오 발언이 담긴 글들을 지목하면서 악질적인 차별 선동, 여러분 신고합시다 라고 트위터에 올린 바 있습니다. 이후 실제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차별 발언에 대해 신고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가짜뉴스를 올린 사람이 스스로 내용을 삭제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을 겨냥한 혐오 발언을 포함한 일본 우익 세력의 가짜뉴스를 통한 선동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맞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오늘